안녕하십니까. 이봉예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앞서 답변하시는 시장님의 태도를 보고 답답한 심정으로 시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자신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2020년 1월 20일 최초로 코로나가 발생한 이래 특히 12월에 전국 최초로 신속 PCR을 진행한 결과 여주시 방역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다고 자평해 왔습니다. 현재 총 검사 건수는 여주 시민의 검사 건수는 여주 외 지역의 검사 건수는 여주 시민 검사자와 2회 이상 중복 검사자, 5회 이상 중복 검사자, 10회 이상 중복 검사자, 심지어는 30회를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울러 여주시 확진자 수와 유사 지자체의 확진자 수를 비교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보건소에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현재 6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의 채용 계약과 전문의 부재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부일보 11월 21일자 기사에 의하면 591일째 운영 중인 여주시 시정 운영 전략 영상회의 계속 진행 여부를 놓고 딜레마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발생 후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를 운영해왔으나 일선 공무원의 피로 누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10월 11일 공무원 전용 세월 행정 시스템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시정 운영 전략 영상회의를 계속해야 하는지 존폐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동조 댓글이 80여 개에 달렸으며 조회 건수는 11월 21일 7,000회를 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99명 중 473명이 참가했으며 1명을 제외한 472명이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이 코로나19 PCR 근무와 영상회의에 대한 부정 의견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강구해 보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보다는 시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이루어지는 영상회의를 시청하다 보면 형식적인 회의, 마지못해 하는 회의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이 화면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실크 문화공간 재생사업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앞뒤가 뒤바뀐 행정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공론회 과정은 사회로 나누어 3주 동안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는 소위 여주시 문화계 인사들로 채워져 있고 참가한 시민들에게는 거의 설득과 교육으로 설명을 세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회에선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더구나 당초 목적과 사업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는 당초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 목적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문화 공간으로 공론화 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 인도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상세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2여주대교가 필요한 것인지 절대 필요치 않은 것인지 트램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사업 추진상 인도교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인도교도 트램도 시청 쪽으로 놓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던데 시청사 건립을 생각하신다면 현 위치에 건립하실 건지 다른 장소로 이전하실 건지
솔직하고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주민을 위하여 현실 감각이 뛰어난 이북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속 PCR 검사와 관련하여 조건별 검사 건수와 우리 시와 유사 지자체의 확진자 수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면 신속 PCR 관련 자료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021년 11월 25일까지 이름과 연락처를 기준으로 취합하였습니다. 첫 번째 검사 건수는 16만 761건입니다. 두 번째, 여주 시민의 검사 건수와 여주 외 지역민의 검사 건수에 대한 답변은 관내가 12만 7,786건이며 관외가 3만 2,975건입니다. 세 번째, 여주 시민 검사자 중 2회, 5회, 10회 이상의 검사 건수에 대한 답변은 2회가 2만 732건이고 5회 이상은 4,429건이고 10회 이상도 1,928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주시 확진자 수와 유사 지자체의 확진자 수의 비교 분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 분석의 기준은 2021년 11월 25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1월 25일 기준 여주시의 확진자 수는 948명이며 그중 여주 시민이 799명이고 관내 주민이 149명입니다. 여주시 인구 1000명당 확진자 비율을 보면 8.44%이며 양평군의 확진자 수는 830명으로 1000명당 확진자의 비율은 6.85%입니다. 확진자 수를 단순 비교하면 양평보다 118명, 1.59%가 많지만 검사 건수의 기준으로 확진자 비율을 보면 양평군은 4.07%, 여주시는 3.73%로 0.34% 적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표 분석은 단순 보건소 선별검사 기준으로 작성하였지만 신속 PCR 검사 건수를 포함한 확진자 수를 비교한다면 1000명당 확진자 수는 2%로 양평의 2.07%보다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12월 1일 현재 여주시 확진자는 973명이고 양평군의 확진자는 945명으로 여주시는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주소지 기준이 아닌 검사를 받은 선별진료소 관할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간암읍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이 간암 선별소를 이용하여 확진되는 경우와 여주시 확진자로 집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이 어느 곳에서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라 나타나는 통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전문의 채용 계획과 전문의 부재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코로나 검사소 구축 관련 진행 방향과 진행 경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리의사를 채용하고자 2020년 5월, 2021년 9월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관리의사 채용이 필수는 아니며 좀 더 양질의 의과적 진료 및 보건사업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함이나 관리의사의 부재로 업무 추진에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이천시도 현재 관리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의사 업무는 공중보건의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보철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에 진단 전문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검사소 구축 상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현장 검사에 대한 시민의 신속한 검사 결과의 요구의 해소와 확진자의 조기 발견, 감염병의 신속 대응을 위해 시청에 이동형 검사소와 보건소 내 검사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검사소 구축을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결핵연구원을 비롯하여 최근에 승인받은 경산시 보건소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지역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법 제16조 2의 제1항 제4호에 따라 감염병 확인 기관의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는 평소보다 검체 건수가 매우 많아 12시간이나 늦은 검사 결과를 시민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소를 구축하여 확인기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구축 중인 코로나19 검사 시설은 12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이며 시청에 위치한 이동형 검사소는 현재 시설과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30일 질병관리청의 시설 점검 이후 외부 정도 관리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질병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검사 결과의 소요 시간의 단축은 물론 검사실 운영에 관한 예산을 국비 지원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여주시 시정 운영 전략 영상의 효과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주시 영상회의와 공직자들이 노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이복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정 운영 영상회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각종 비상근무 및 당면 업무로 인한 공직자들이 피로감을 고려하여 노조와 협의를 통해 직원들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실크 문화재생사업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면 쇠퇴해가는 중앙동 구도심에 대한 이복의 의원님의 고민에 공감하며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나온 경기실크 문화재생사업의 공론화 용역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실크 부지가 최초 소공원 및 주차장 용도의 조성 용도로 2019년 10월 의회의 심의를 받고 12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인 2020년 7월 문체부에서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 유휴공간 문화재산 기본 구상방안 연구 대상지 공모 사업에 경기실크 부지가 전국의 5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기본 구상의 기존 가치를 살려 일부 유물과 외형 보존과 공간을 재창조하는 유휴 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적합하다는 문화 및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시 그 부지를 시민과 전문가들이 그 대상과 활용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화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취득 목적인 주차장 및 소공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며, 공론화를 통해 당초 취득 목적이 아닌 유휴 공간 문화재생 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결정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안을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와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화예술교와 관련된 시민들의 궁금증을 대신하여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2여주대교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2011년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약 1,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 청사 이전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주대교로 집중되고 있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한 세종로요 연결로 설치 공사가 금년 5월에 개통되어 강북 지역 차량 이용자들이 통행 불편이 다소 해소되고 있음을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의 설치 사업은 시청 뒤 강변도로와 오학동을 연결하는 길이 약 600m의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시가지 상권과 오학의 생활권을 연결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을 도모하고 버스킹 공연, 경관 조명, 휴게 공간의 조성 등을 통해 문화적 소통과 주민 편의 증진도 함께 이루어낼 사업입니다. 또한 여주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문화예술교를 통해 시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우며 향후 설치될 현암둔치 시민공원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효과 증진에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트램과 인도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수단의 도입 및 연계교통망의 구축 연계 용역에서 신교통수단 트램이나 BRT는 인도교와 별도 사업으로 검토하였으나 장래의 트램, BRT 전용 노선의 도입 등 대중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의 신교통수단 2차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트램 계획의 위치에 대해서는 트램 계획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교통수단은 청사 부지 내에 정차역을 계획할 수 있어 청사 신축 전 노선을 계획하면 시청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GTX-A의 여주 연장, 월판선, 수강선 등 준고속도로 연결로 서울 주요 도심과 30분대 접근으로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 방향과 경제 규모의 저탄소 실현에 따른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의 개편과 여주역을 중심으로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문화, 관광, 생활 SOC 벨트의 조성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자 2020년 7월부터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연구 용역의 수행 결과 트램은 여주 전북 여주역 5학 구간 노선으로 향후 GTX-A의 여주 연장, 수강선의 여주역 정차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며,
BRT 간선 급행버스 체계는 트램 시행 전 단계에서 전용차로의 확보, 정차역의 신설 등 장내 트램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2025년 송도 강릉, 2027년 수강선 개통에 맞춰서 경제성이 확보된 BRT를 우선 추진하고 장내 경제성이 확보되면 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 이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청사는 현재 부지와 여주 초등학교 부지 등을 합하여 건립 예정으로 현재 여주교육청에서 역세권으로 여주 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계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어제 저녁 제가 5시 55분에 받은 답변서와 오늘 아침에 9시 20분에 받은 답변서와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계신 내용과 다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CR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검사 수가 저희가 이제 중복 검사자 1회, 2회, 5회, 10회 평균적으로 그거를 1회로 봤을 때는 저희 검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여주시 예산이 48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48억에서 관내 검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0%가 육박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48억에 30%면 10억 이상의 예산이 관내자를 위해서 투자가 됐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이 질병과 관련된 얘기는요,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관내에 들어온 사람들이세요, 그분들이. 따라서 관내에 시민들하고 접촉하신 분들이고요. 근데 이분들을 여주 시민이냐 아니냐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더불어서 또 이분들 중에 확진자가 꽤 많습니다. 외국인도 많고요. 외국인은 그 거주가 어디라고 특정할 수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로만 보면 구분하는 것이 그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적절할지 모르지나 질병의 확산의 문제로 보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문제는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라기보다 여주시 예산은 여주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 맞죠? 그러면 제가 하나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대답을 해보세요. 여주시 예산은 여주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주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건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네. 저희가 검사자 수 대비를 보면 네. 2천이 확진자가 증가한다거나 엄청 많죠. 네. 양평이 확진자가 증가하면 여주시 검사자가 많습니다. 이거는 관내 지역에서 여주로 와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네, 그럴 수 여주시에서 있습니다. 네. 시장님 제가 질의를 마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주시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순 시비 100%로 사업을 하다 보니 여주시의 예산이 관내자에게 쓰여진 거는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주 시민 입장에서 저는 질문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맞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예방의학이나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마음고생과 대응책을 하고 있지만 여주 시민이 확진자가 작다라는 것은 저는 PCR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주 시민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시민의 의식이 높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거든요. 어르신들 마당에 나오실 때도 마스크 쓰십니다. 옆에 분이 안 쓰셨으면 쓰라고 씌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 방역에 의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여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소 적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여주시가 PCR을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잘했다라고 평가하기 저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에 계약했던 게 2021년 1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요 계약서를 좀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거는 저하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네. 계약서 관련된 건 네. 의원님의 재량 행위이시지 제가 뭐 아니 이제 맞습니다. 그 하도 보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계약서 내용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하고 안 하고를 자,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PCR을 처음부터 진행했던 부서장도 보건행정과장을 맡았던 분도 이 계약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여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PCR에 대한 계약서는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그분한테 좀 여쭤보게. 그거는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릴게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의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요? 관계 공무원이 얘기를 안 했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네. 처음부터 진행했던 부서장도 모른다. 담당 부서를 맡았던 과장님도 모른다. 근데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질의를 자,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제가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끝나고 보건소장님 관련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건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하여 사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해 자, 주시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이거는 트램 용역 시장님 지시사항, PCR 시장님 지시사항. 이거 시장님한테 여쭤봐야지 누구한테 여쭤보겠습니까? 시장님이 지시하셨잖아요. 그 여쭤보세요. PPT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자, 빨간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 칠한 부분을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주시에 즉시 보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왜 달렸을까요? 이게 뭔데요? 그거 보세요. 거기서. 자, PPT 화면 내려주세요. 이게 PCR 계약서의 특이 조항입니다. 그런데요? 있을 수 없는 계약 내용이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업체하고 계약하는데 여주시에 왜 물어봐야 될까요? 언론인 여러분과 여주 시민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답변 내용에 오미크론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점심시간 쉬는 동안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삭제돼서 요건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PCR과 영상회의 관련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좀 요구했는데 이렇게 아주 상투적인 답변을 하신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그 의원님, 네. 그거는 그 정도 답변으로 마감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네네. 사실은 그 노조하고 얘기를 좀 나누셔서 그 관련 내용이 뭐 해소됐는지 이런 얘기를 좀 살펴보실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네. 좀 피곤한 일도 있고 좀 개선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전체 사업의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시정 영상 전략 영상회의는 굉장히 그 모범적이어서 저희가 상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주시가 수상한 경력이 많이 있지만 일부는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시상도 있었어요. 시장님 지금 답변 중에 진행하겠다, 확보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단체장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470명이 넘는 분들이
폐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은 그 뒤에 우리가 일천여 공직자라고 볼 때 답변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외에 답변 안 하신 분 중에도 또 부정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공직자 중 두 분 중 한 명이 부정적인 안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건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노조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간담회 살짝 한 20분 정도 대화를 해보니까 많이 불편하세요. 근데 표현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시장님한테 다른 사연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상투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노조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어느 곳이 문제가 있는지 다리가 가려운데 등 긁으면 화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서 노조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해도 되죠, 의장님? 네. 인도교 관련해서 주민 민원 중에 여주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시장님이 12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말씀하시는데 시의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과 의원들이 오해를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예산 들어가는 거 맞죠? 시장님, 인도교 330억 중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 말고 여주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용역비 이런 것들은 여주시 예산 맞습니다. 아니요. 인도교 설치하는데도 여주시 예산이 들어가죠? 330억이 넘게 되면 아마 의원님 말씀처럼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오학동 이통장 연찬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주시 예산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도교 설치하는데 네. 여주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자리에서? 근데 오학동 연찬회에서는 여주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여주시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대화 중에 네. 그러니까 예산이 의원님도 그러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문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느 대화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어느 대화 과정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걸 구분해 주셔야지. 시장님이 뭉뚱그려서 오학동 말씀해 주시면 통장님 연찬회에서 여주시 예산 인도교 하는데 들어갑니다. 모래 파는 돈 여주시 예산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모래 판 돈이 여주시 예산이라면 여주시 예산 들어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정치인답게 단체장답게 내가 어디서 실수했다고 하면 인정하고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구분해서 왜 의원들을 모독하고 본 의원도 모독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포괄적인 여주 예산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주 세 수입 중에 다른 세입원이 골재를 판 대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다시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걸 말씀드리겠고요. 골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아주 특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과 구분하여 표현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도 여주시 예산 맞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계속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경기 실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실크 안전진단 결과서 혹시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보면 봤다, 못 보면 못 봤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데요.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또 의원님께서 질책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 뭐 봤지만 상세히 기억을 못하겠다 이러시면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죠. 보셨습니까? 봤지만 보셨습니까? 상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1번, 2번, 3번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뭐 안전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여주대교 C등급이었다가 보강해서 B등급 되었고요. 그죠? 시민회관 D등급인데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진행되어 있고요. 경기실크는 심지어는 2등급의 안을 낸 건물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류상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철거를 고려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총평이 나와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생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현장 방문까지 하시는 거에 여기는 사용에 대해서는 공사 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시급하게 보강되어야 함, 철거를 요망함, 이런 안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과 전문가와 또 우리 여주에 계신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경기실급 문화 공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시작해야 돼요. 알림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 건물에 대해서는 여주 시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담벼락은 바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기울임이 있고. 구 경기실크 정밀안전점검 용역 요약보고서가 2021년 3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겪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려주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시장님. 네, 의원님, 지금 현행 건물 중에 지난 포항 지진인가 그거 난 다음에 이제 건물 안전 진단에 대한 얘기가 제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도화되기 전 건물 중에 안전 진단에 이렇게 잘 맞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건물에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고요. 그런데 이 수십 년 된 건물이 지금 기준으로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면 그 원인 행위가 이미 법이 제정되기 전에부터 벌어진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공모 사업에서 100억 정도 진행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 안전에 대해서도 보강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서 수행하는 일인데 어찌 제도 위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문제는 안전 문제대로 해결하고 문화재생은 문화재생대로 일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공무원은 여주 시민의 안전을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여주시에 위험물이 있다거나 위험 건축물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알려주는 게 저는 행정 공무원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법적인 거, 제도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안전하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서하고 같이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청주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거기도 이제 D등급인 건물을 카페로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공사비는 많이 들어갔대요. 공사비는 많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꼭 그 시설을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안전시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OX의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안전하지 않지만 저희가
보다 여주시 발전과 도시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관람하시고 이거에 대한 안은 좋은 안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은 전문가의 의견이다. 논란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학동 통장님 연찬회에서도 그렇고 유현준 건축가 교수님의 동영상을 제시하시면서 차량, 교통수단이 되는 도시는 소멸된다. 걷는 도시래야 살아남는다. 인도교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한 분의 의견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서광범 의원님 답변에는 전문가의 용역?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일축하시는 거예요. 이걸 일관성 없습니다. 그리고 여주초등학교를 지점으로 이 자리에 여주시청을 짓겠다라고 하시지만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플랜 1, 2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면서 또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은 시장님은 서류 보는 거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서류 제시하시면 상당히 싫어하시고요. 일반적인 답변만 좋아하시는데 그것은 차담회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이렇게 시정 질문이나 답변을 통해서는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팩트 있고 단체장다운 답변을 다음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시장님 답변 하실 네. 건가요? 의원님께서 여러 이제 그 우려감 있는 것 지적 제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 시정을 하면서 사람이 다 자기를 옹호하려고 하죠. 자기 잘못을 먼저 이렇게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격 수준에는 저도 아직 멀었다라는 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또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이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